요즘 TV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자꾸 올리브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냥 좋다, 몸에 이롭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직접 이건 혈관 건강 잡는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니어 분들에게는 사실상 하루 한 스푼이 약처럼 쓰여요. 혹시 요즘 피 검사하셨을 때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LDL이 늘었다, 혈관이 좀 탁하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올리브유가 진짜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걸 음식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근데 올리브유가 그걸 해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먹는데 어떻게 혈관이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반 식용유랑 올리브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나쁜 기름은 혈관을 더 막지만 올리브유는 오히려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당 불안정한 분들, 심장혈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올리브유 늘리세요라고 권해요. 약보다 부작용도 적고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고 혈관이 훨씬 편안해지니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올리브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염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도 바로 이 만성 염증이에요. 올리브유는 이 염증을 싹 잡아주면서 혈관이 다시 깔끔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혈관 보약, 먹는 스텐트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의사들이 올리브유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이래서 다들 올리브유 먹으라고 했구나. 보시면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올리브유가 혈관 심장에 좋은 핵심 이유 3가지. 첫 번째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 안에 쌓인 나쁜 기름을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혈액 속의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늘고 그게 혈관 벽에 들러붙기 시작하죠. 근데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은 이 LDL이 들러붙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이미 붙어버린 것들도 떨어지게 도와줘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 청소 기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름인데 혈관을 청소한다. 이게 진짜 신기한 점이에요. 두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병원 갈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게 혈압이죠. 올리브유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염증을 낮춰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천천히 내려가요. 약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면서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걱정 있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심장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게 심장이거든요.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니까요. 근데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힘을 덜 씁니다. 그래서 숨이 차거나 계단 오를 때 부담이 느껴지던 분들도 조금씩 편해진 걸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강조되는 게 올리브유는 전부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줘요. 이건 나중에 섭취법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헛돈 쓰지 않게, 괜히 몸에 안 맞는 걸로 고생하지 않게 딱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아, 왜 의사들까지 올리브유 먹으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올리브유라도 먹는 타이밍과 조합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이 훨씬 편안해지고 속이 부담 없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한 스푼입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빵이든 밥이든 상관없는데 특히 공복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침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챙기면 그날 하루 동안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혈당 올라가는 속도도 부드럽게 눌러줘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뜨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올리브유가 그걸 확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샐러드처럼 생채소랑 같이 드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힌 채소만 드시는데 생채소와 올리브유의 조합이 특히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지방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되는데 올리브유가 이 흡수를 도와주니까 같은 채소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몸에 들어갑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채소만 드시면 흡수가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올리브유가 그걸 해결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익힌 음식에 마무리로 살짝 뿌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용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올리브유를 불에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일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찬이 완성된 뒤에 한두 스푼 살짝만 올려주세요. 특히 미역국, 계란부침, 볶음 채소, 생선구이 같은 익힌 음식에 마무리로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처음부터 한 스푼 꽉 채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름이 도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만 천천히 늘리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화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같은 올리브유라도 시니어분들 몸에서 훨씬 효과가 잘 나옵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또 어떤 제품은 피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양 조절과 제품 선택이 건강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잘 나는 섭취량은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입니다. 숟가락으로 딱 한 번 뜬 그 양이 혈관 염증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잡아주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두 스푼까지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그 이상 먹는 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속쓰림이나 역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품 선택입니다. 올리브유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 효과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이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낸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지만 가장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을 의미해요. 가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에 좋은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시니어분들이 원하는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 효과도 이 제품에서만 나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라이트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혹은 정제 올리브유라고 적힌 제품들은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대부분 사라져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일반 식용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보다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빛을 막아줘야 좋은 성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집에서 보관하실 때도 가스레인지 옆처럼 뜨거운 곳은 피하시고 그늘진 찬장 같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종종 실수하시는 부분이 유통기한이 넉넉해 보인다고 너무 오래 두고 드시는 건데요. 올리브유는 산패되기 쉬워서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석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향이 탁하거나 기름 냄새가 변했다고 느껴지면 그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거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챙기시면 올리브유 하나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정말 달라집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한 스푼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가 예민하거나 혈압, 혈당이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가장 편하게 흡수되는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아침 식사에 올리브유를 살짝 섞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역국을 드실 때 나중에 마무리로 반 스푼만 살짝 넣어보세요. 기름 냄새가 강하지 않으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올리브유가 더해지면 혈관 속 염증을 잡아주는데 시너지가 나요. 두 번째는 계란 요리입니다.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을 드실 때 조리용 기름으로 쓰지는 말고 완전히 다 익힌 뒤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둘러주세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계란 좋아하시는 시니어분들께 정말 잘 맞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요플레나 두유와 섞어 먹는 방법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속이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침 요플레에 올리브유 반 스푼만 넣어서 드시면 위가 훨씬 편안하고 기름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는 느낌도 없어요. 식사량이 적은 분들이나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날에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생선구이와의 조합이에요. 고등어나 연어처럼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생선을 드실 때 완성된 생선 위에 살짝 뿌려보세요. 생선의 오메가 지방과 올리브유의 지방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더 확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함께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스푼을 그냥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천천히 삼키면 훨씬 편해요. 기름 특유의 질감이 부담스럽지 않아 꾸준히 드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용법들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소화 잘 되고 몸에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식들이에요. 평소 식단 그대로 두고 단지 올리브유 한 스푼을 이렇게만 더해도 혈관이 훨씬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대부분의 시니어분들께 좋은 건 맞지만 모든 분들에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경우에는 양을 조절하거나 섭취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몸이 편안합니다. 첫 번째는 위산이 자주 역류하시는 분들입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눕기만 하면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기름 형태의 음식이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후에 반 스푼 정도로 천천히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위가 기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후에 드시는 게 편하네요. 두 번째는 담낭이나 쓸개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쓸개 절제 수술을 하셨거나 담석증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반 스푼 혹은 한두 방울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괜찮다 싶을 때 조금씩 늘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설사나 과민성장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유는 장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처음 섭취 시 변이 묽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루에 한 스푼이 아니라 소량을 나눠서 여러 번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유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 약과 함께 작용하면서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드시는 초반 1주 정도는 혈압을 조금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후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뇨약이나 혈당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혈당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올리브유를 매우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만 잘 챙기면 혈관, 심장, 혈압 모두 한 번에 관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혈압이 오르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관이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은 겉보기에는 참 단순하지만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염증을 누그러뜨리고 기름때처럼 달라붙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며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예전처럼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 혈관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달린 문제인데 올리브유가 이 부분을 꾸준히 챙겨주는 셈이에요.
또 좋은 점은 어렵게 준비할 것도 특별한 요리를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평소 식단 그대로 두고 아침 식사에 한 스푼만 보태면 됩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조금씩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요. 정말 작지만 꾸준히 지키면 혈관과 속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걸 며칠만 해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새로운 음식이나 건강법을 시작할 때 괜히 겁이 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다면 이번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올리브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많은 나라에서 건강을 지키는 기본 식재료로 쓰여왔고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내일 아침 식사에는 작은 스푼 하나만 바꿔보세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혈관과 혈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